자, 안녕하세요. 2021년인데 이제 심화과정 1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화과정은 우리가 그 1년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 대면 수업에 비해서 진도가 조금 못 나간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온라인 수업에 한계가 있어서 진도보다는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귀로만 들어야 되고 화면은 요 PPT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조금 내용 이해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의학용어와 질병분류 두 과목만. 왜냐하면 의학용어랑 질병분류가 돼야지 우리 2학년 때 시작되는 의무기록 실무 과목을 조금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의학용어를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못한 부분을 어, 수업을 하고요. 못한 부분이 뭐냐면 감각계통의 눈부터 시작을 해서요. 정신계통까지 이 부분 못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교과서로 이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는 다시 처음부터 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료가 아니라 조금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문제 파일은 아마 사진 찍어서 올라갈 거고요. 그 문제집은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요 심화 과정, 요 1일차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정표를 보면은 질병분류는 요거 이후에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2월 17일부터 질병분류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질병분류는 우리가 하지 못했던 뒷부분만 한번 리뷰를 하고 끝낼 겁니다. 왜냐면 요거에 가지고 뭐 문제풀이를 하고 하는 거는 2학년 때 실무 시간에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우선은 의학용어는 질병분류는 하지 못한 부분만 리뷰를 하고 끝나는 걸로 할 거고요. 어, 의학용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국시를 보던 안 보던 여러분들 보건행정학과에 왔잖아요. 병원에 취업을 했어. 병원에 취업을 했더니 나 국시는 떨어졌어요. 의무기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의무기록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의무기록은 떨어졌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 의무기록사로는 못 가는데 병원에 취업은 해야 돼요. 취업은 했어. 원무과에 갔어요. 갔더니 이제 보건행정과를 나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일반 전공 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과 여러분들이 병원에 취업했을 때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이런 임상적인 용어를 그래도 뭐 명세서를 봤을 때 이런 진단명,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의학 용어 이런 거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다른 거는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부분이라고 그러면 행정학과가 더 낫겠죠. 근데 병원은 행정적인 부분보다 처음에는 환자 응대하고 이런 자료 같은 거 보고서 환자가 물어보는 거 있으면 답변도 해줘야 될 거고요. 또는 어떤 서류들이 와도 다 진단명과 관련되는 거, 약과 관련되는 거, 뭐 보험과 관련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올 텐데 이런 내용들을 일반 행정학과나 경영학과를 나와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쵸?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한번 배우고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행정학과의 특장 장점이라고 하는 게 이런 임상적인 용어를 다른 누구보다 이해할 수가 있다. 거기다가 경영학적인 마인드도 같이 배우는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정표는 어떻게 되냐면요.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는 뭐를 할 거냐면 의학용어 교과서에 의학용어 교과서 우리 지금까지 했던 아카데미아 책 있죠. 아카데미아 책에서 다 하지 못했던 부분을 한번 다시 수업을 할 겁니다. 28일과 29일까지네요. 예, 29일까지.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이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문제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제가 무슨 문제집을 가지고 하냐면
네. 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문제집이라고 그래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협회에서 파는 문제집이에요. 이거를 지금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이 책들이 아마 세트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이 책은 아마 개정판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작년 문제로 이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개정판이 나왔다 하면 뭐 3, 4월에 사도 되고요. 아니면은 대부분 조금 늦게 나와요. 이 문제집이. 그래서 그때 준비를 하셔도 되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문제들을 이렇게 쭉 있는 거를요. 제가 그냥 사진을 찍어 올려 드릴 거예요. PDF로. 그냥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올려 드리면 그거를 만약에 소화기 계통까지다 그럼 소화기 계통까지를 먼저 올려 드리면 그거를 뽑아서 보셔도 되고요. 뽑아서 이 영상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제가 문제집을 놓고서는 수업을 할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화면만 보셔도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진 찍은 자료를 뽑아서 한번 풀어보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전체 챕터를 한번 리뷰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문제집을 사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혼자 풀어보면은 아마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요런 구성을 짰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뭐 이렇게 반복되는 것도 많고 문제 수가 많기 때문에 다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눈에 대한 거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억을 할 것 같긴 한데요. OD, OS, OU는요, OS는요, 왼쪽 눈이에요. OD는요, 오른쪽 눈입니다. OU는 양쪽 눈이라는 뜻인 거죠. 이게 뭐예요? 약어예요. 약어가 왜 쓰이냐? 여러분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오른쪽 눈을 다 쓰려고 하면은 한글로 써도 길고 영어로 써도 긴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안과 차트에는 OD, OS, OU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눈 시력, 왼쪽 눈 시력, 양쪽 시력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게끔 약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눈에 대한 결합형 용어 보면은 옵살모라고 되어 있어요. 옵살모라고 되어 있고요. 옵살모라고 하면은 자, 옵살모라고 하면은 눈과 관련되는 거고 오큘러라고 하는 것도 눈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눈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부분에 다 붙어 있을 거예요. 네, 이거 눈이고요. 자, 옵살모스코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옵살모스코프는요, 눈이고, 요거 스코프가 보게라는 뜻이에요. 보게라는 게 뭐예요? 내시경과 같은 거잖아.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눈을 보는 거망경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냥 이렇게 눈을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사람 이렇게 눈을 봐도 되지만 이렇게 보면 뭐만 보여요? 정확하게 눈 안에 있는 혈관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우리 뭐예요? 홍채가 산동하고 축동하고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 거망경이라는 거를 가지고 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검사를 하는 거죠. 옵살모 하면은 눈, 스코프 하면 보게. 그래서 거망경이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옵토라고 되어 있어요. 옵토. 옵토라고 하면 아이, 비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옵토카이넥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옵토라는 말도 눈이나 아니면은 비전이라고 하면 시야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눈이 어디까지 보이냐 이런 거 할 때는 옵토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겠죠. 옵살모는 안구를 많이 얘기를 하는 거야. 눈 안에 있는 거를. 근데 옵토는 그 안구가 보여지는 시야라든지 눈에 해야 되는 능력 같은 거를 얘기를 할 때 옵토라는 말이 결합형 용어로 더 많이 쓰이는 거죠. 자, 요거는요. 옵토카이네틱이라는 건 뭐냐면 옵토라고 하면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이네틱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이게 지나가다 보면요. 지금은 필라테스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요. 물리치료사라든지 운동치료사라든지 이런 분들이요.
그 운동을 재활치료를 시작해주는 뭐 시설 이런 데를요 뭐 카이네틱이라는 말이 적혀서 뭐 카이네틱 메디컬 센터 뭐 이렇게도 적혀 있고 이게 해외 나가면 많이 적혀 있어요. 해외 나가면 카이네틱이라는 말이 적혀 있다는 건 뭐냐면 재활 운동을 시켜주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카이네틱은요 운동을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거 여기서는 옵토가 붙었기 때문에 눈이 움직인다는 거 뭐야? 우리 연예인들 개그맨들 중에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동자가 하나도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눈이 가운데만 있어요. 이거 무슨 눈이에요? 혼수 상태 눈이잖아요. 눈이 그래도 이쪽 갔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시야를 넓혀가야 되는 거죠. 위도 갔다가 그래서 눈이 약간 뻑뻑하다 하면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돌리는 운동을 하라고도 해요. 그런 거를 옵토카이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볼게요. 아쿠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아쿠아워터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쿠아월드 뭐 이러면서요. 이런 거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이 여기 왜 나왔어요? 물이 왜 눈에서 왜 나왔냐면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여러분들 안구 건조증이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눈에 있는 물이 없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구가 건조해서 뻑뻑해요. 뻑뻑하면 어때요? 막 자꾸 간질간질한 것 같기도 하고 눈을 뜰 때도 아프고요. 렌즈 많이 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이런 좀 불편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 눈에는요 뒤에 이렇게 아코라고 해서 물로 이렇게 차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이 이제 부족하면 생성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촉촉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제로라는 말은 뭐냐면 건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건조하다가 왜 나왔어요? 안구 건조증 때문에 아마 이제 안구 건조증이라는 단어를 배울 때 제로라는 말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제로 옵살미아라고 하면은요. 제로 건조하다 옵살 하면은 뭐예요? 안구 그다음에 미아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증상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IA겠죠. 옵살 목까지가 안구니까. 그래서 제로 옵살미아 하면은 안구 건조증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토. 여러분들 포토가 뭔 것 같아요? 사진이라는 뜻 같잖아요. 사진이라는 뜻 같은데 빛, 광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진 찍을 때 찰칵하면서 후레쉬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토를 빛이나 광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라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과를 가서도 배우겠지만 포토포비아라고 해가지고 광선 공포증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서는 포토 알러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광 알러지인데 햇빛 알러지예요. 간혹 가다가 밖에 나가서 햇빛을 보지 못한다고 선글라스를 항상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햇빛이 많지 않은 날에도 많이 끼고 다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광 알러지, 햇빛 알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토 알러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볼게요. 글라우코라고 되어 있고요. 글라우코는 그레이라는 뜻이에요. 그레이가 뭐냐? 회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회색. 그래서 글라우코마 이렇게 하면은요. 글라우코마가 뭐냐면 이게 오마면은 종양이란 뜻인데 결국은 뭐냐면 눈에 회색 종양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녹내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것들을 배울 건데 우리가 백내장, 녹내장 증상은 어떠냐면 앞에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데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요. 한 곳은 집중적으로 보이는데 겉에가 뿌예요. 예, 겉에가 뿌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안에 검정색 회색빛의 종양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몇 뒤에는 꺼멓고요. 가운데 있는 시야만 보이는 게 녹내장이라면 백내장은 전체적으로 뿌옇게 보여요. 전체적으로 뿌옇게 보이는 거를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녹내장이나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수정체를 뭐 교환한다든지 이런 걸로 시술을 할 수가 있죠.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프레스바이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올드 에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노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레스바이오프라고 하면은 뭐겠어요? 노안.
나이 들어서 눈이 안 좋은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오피아 하면은 비전이라는 뜻이고요. 디플로피아 하면은 복시 겹보임이라는 뜻이에요. 복시 겹보임. 네. 이 지금 요 화면도 그런데 약간 흔들려 보인다거나 아니면 겹쳐 보이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트로피아라고 하면 튜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튜턴이 뭐냐? 눈동자가요. 있을 때 이쪽으로 돌아간다든지 이쪽으로 돌아간다든지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한쪽으로만, 그러니까 눈이요, 정상적으로 내가 운동을 시키는 게 아닌데 자꾸 이쪽으로 방향이 틀어져 있어. 우리가 이런 거를 사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럴 때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에소트로피아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를 내사시라고 그래서 안쪽으로 눈동자가 돌아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스스로 운동을 한 게 아니라 눈동자가 가운데 있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힘줄들, 근육들이 풀린 상태인 거죠, 인대가.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빛이 들어왔을 때 가장 바깥에 있는 거를 우리는 각막이라고 해서 코르니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코르니아. 네. 레이저 포인트 지우고요. 어, 네. 제가 뭐 좀 하나 수정하고 와야 돼서요. 잠시만요. 네, 요거 이제 그 다음 잠깐 끊고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녹음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돼가지고 잠깐만요.